이탈리아 사람들이 에스프레소 대신 컵라면, 국물을 후후 불면서 마시고 있다는데 도대체 밀라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밀라노 코리아 하우스 앞에는 그야말로 인산인해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구경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어떤 현지 어머니는 딸과 함께 3일 연속 방문해서 직원들이 얼굴을 다 외울 정도래요. 대체 무엇이 유럽의 패션 수도 밀라노, 한복판에서 이런 광경을 만들어낸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등장한 K 델리케이션이라는 공간이 정말 미쳤거든요. 이름부터가 압권인데 한국의 일상을 바케이션처럼 즐긴다는 컨셉이에요. 그냥 전시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오늘 하루만 한국인처럼 살아보세요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번쩍이는 쇼룸이나 박물관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진짜 서울 어디 골목길을 그대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든대요. 한강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BBQ가 가득한 K푸드존, K엔터테인먼트 촬영장, 그리고 올리브영 감성이 물씬 풍기는 뷰티 체험 공간까지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국 문화 전시회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들어왔대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5분만 지나면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전시가 아니라 체험이잖아? 라는 반응이 터져나오면서 사람들이 공간 안에서 아예 눌러앉기 시작한 거죠. 한강 편의점 부스에서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현지인들이 자연스럽게 삼각김밥이랑 컵라면을 들고 돌아다녀요. 그냥 진열된 상품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컵라면을 먹고 종이컵을 들고 국물을 후후 불면서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는 거야? 라고 신기해하는 거예요. 특히 재밌는 건 젊은 이탈리아 친구들이 컵라면, 포장지에 적힌 한글을 소리 내서 읽어보려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신라면, 진라면. 이런 식으로 발음하면서 웃고 떠들면서 사진을 찍어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K푸드존에서 갈비찜이랑 제육볶음 냄새가 진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라노 시내 한복판에서 파스타 향이 아니라 고추장 볶는 냄새가 난다는 게 믿기지 않는 풍경이죠. 이탈리아 현지인들이 이게 요즘 한국 사람들이 노는 방식이야?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만두가 이거라며? 라고 물어보면서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아요. 단순히 낯설어서 보는 게 아니라 나도 여기서 좀 살고 싶다는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든요. 심지어 어떤 이탈리아 청년은 내일 한국행 비행기표 끊어야겠다고 진지하게 말하더래요.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친구 표정을 보면 반은 진담이었다는 거예요. K 엔터테인먼트 촬영장 구역으로 가면 분위기가 또 확 바뀌어요. 여기서는 젊은 친구들이 K-팝 댄스 클래스에 참여하면서 홍대 클럽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거든요. 뮤직비디오 촬영 세트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아이돌처럼 포즈를 취하고 안무를 따라하면서 놀아요. 특히 블랙핑크나 방탄소년단 노래가 나오면 현지인들이 진짜 한국어 가사까지 외워서 따라 부르는 모습이 장난 아니에요. 발음이 정확하진 않아도 열정만큼은 진짜 팬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이돌 메이크업 체험이 진행되는데 여기 줄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퍼스널 컬러 진단 부스는 아예 예약제로 운영될 정도로 인기가 폭발하고 있대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퍼스널 컬러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너는 쿨톤이라 블랙핑크 스타일이 찰떡이었구나 라며 처음 본 사이인데도 수다를 떨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K뷰티가 얼마나 체계적인 시스템인지 실감하게 돼요. 유럽에서도 화장은 하지만 퍼스널 컬러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문화는 드물거든요. 올리브영 감성의 뷰티 체험 공간도 미쳤어요. 수백 가지 화장품이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고 테스터로 자유롭게 발라볼 수 있게 해놨는데 이탈리아 여성들이 여기서 한두 시간씩 머물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거예요. 치카 크림이 뭐야? 에센스랑 세럼이 다른 거였어? 라며 신기해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추천해주는 모습이 완전히 한국 올리브영 풍경이랑 똑같아요. 심지어 어떤 이탈리아 친구는 자기 나라에도 이런 매장이 생기면 좋겠다고 직원한테 건의까지 했대요. 공간 안에서는 세련된 K-팝 음악이 계속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몸을 흔들고 분위기 자체가 서울 명동이나 홍대를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나와요. 조금만 옆으로 가면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국악 전통 공연이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가야금 소리랑 북소리가 들리는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다시 한번 진지해지면서 아, 이게 진짜 한국의 깊이구나라며 감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이게 정말 천재적인 전략이거든요. 트렌디한 현대 문화로 사람들을 끌어들인 다음에 전통의 무게감으로 깊이를 더하는 거죠. 단순히 재밌는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깊이가 있는 곳이구나라는 인식까지 심어주는 거예요. 이탈리아도 역사와 전통이 깊은 나라인데 그런 그들조차 한국 전통 공연을 보면서 우리랑은 또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이 있다며 감탄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이 특별히 거창한 걸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그대로 갖다 놨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화려하게 꾸미거나 과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아요라고 보여준 것뿐인데 그게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신선함으로 다가온 거죠. 이건 단순한 홍보나 광고가 아니라 경험을 선물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입니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한국인들 사는 거 부러웠죠? 오늘 하루만 한국인처럼 지내보세요라고 제안하는 방식이거든요. 밀라노 현지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었어요. 한국은 억지로 홍보하지 않고 그냥 일상을 갖다 놓았을 뿐인데 그게 이탈리아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만든 국가 홍보관들이 많지만 대부분은 우리나라 좋습니다. 식의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에 그쳐요. 그런데 K데일리케이션은 당신도 한번 우리처럼 살아보세요라는 쌍방향 소통 방식을 채택한 거죠.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접근법인지 아시겠어요? 사실 한국에 여행 오는 외국인들도 똑같은 패턴을 보여요. 처음엔 일주일 계획했다가 열흘로 늘리고 나중엔 한 달 살기 하러 다시 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국의 일상이 그만큼 매력적이기 때문이에요. 편의점 문화, 배달앱 시스템, 카페 문화, 찜질방 경험. 이 모든 게 외국인들한테는 하나하나가 새로운 발견이고 즐거움이거든요. 그 꿈이 지금 밀라노 한복판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뜨거운 분위기는 경기장 밖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계속 이어져요. 선수들끼리 배지를 교환하는 전통이 있잖아요. 올림픽 기간에는 각국 선수들이 자기 나라 배지를 서로 교환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문화가 있는데 한국 선수들만 나타나면 주변 분위기가 환해진다는 거예요. 외국 선수들이 먼저 다가와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고 통역 앱도 없이 김치, 비빔밥, 삼겹살을 외치면서 아는 체를 한대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드라마나 아이돌의 영향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이 유독 주목받는 진짜 이유는 뜻밖에도 도시락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정말 핵심인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솔직히 이번 밀라노 선수촌 식당 음식이 못 먹을 정도는 아니래요. 그런데 문제는 메뉴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삶은 계란, 치즈, 샐러드, 파스타만 나오다 보니 선수들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거든요. 운동선수들은 일반인보다 몇 배나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잖아요? 그만큼 식사가 정말 중요한데 매일 비슷비슷한 메뉴만 나오면 입맛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특히 아시아 선수들한테는 더 심각한 문제예요. 쌀밥 중심의 식문화에 익숙한 선수들이 빵이랑 파스타만 먹다 보면 컨디션 조절이 어려워지거든요. 곽윤기 선수도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밀라노 선수촌에는 아시아 음식은커녕 젓가락조차 구경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심지어 간장이나 고추장 같은 기본 양념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 선수들이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주변에서 난리가 난대요. 갈비찜이나 제육볶음 냄새가 퍼지면 외국 선수들이 눈을 떼지 못하고 그거 매일 먹는 거냐. 진짜 부럽다며 몰려든다는 거예요. 어떤 선수는 대놓고 나도 한 젓가락만이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사진 찍어달라고 조르기도 한대요. 한국 도시락이 선수촌에서 하나의 셀럽이 되어버린 거죠. 흰 쌀밥에 제육볶음, 불고기, 깍두기까지 정갈하게 담긴 한국 도시락을 먹는 우리 선수들은 그야말로 선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선수들에게 밥은 단순한 열량 섭취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지탱하는 힘이잖아요. 익숙한 맛, 익숙한 냄새, 익숙한 온기가 타국에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한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최민정 선수나 한한 선수 같은 우리 국가대표들이 한식 도시락을 챙겨 먹으면서 체력을 유지하고 밥심으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은 외국 선수들한테 정말 인상적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그 밥심은 고스란히 경기 결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선수들이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메달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외국 선수들은 역시 한국 도시락 파워웨어라며 농담처럼 말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부러움이 담겨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문화의 차이, 세심함의 차이, 준비성의 차이거든요. 한국은 선수들을 해외 대회에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보내요. 도시락은 물론이고 김치, 고추장, 된장 같은 기본 양념까지 다 챙겨주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지원 시스템인지 외국 선수들이 보면 깜짝 놀란대요. 실제로 어떤 캐나다 선수가 한국 선수한테 물어봤대요. 너희 나라는 선수들 도시락까지 다 챙겨주냐고요. 우리한테는 당연한 거지만 외국 선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신기한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는 선수들이 알아서 현지 음식에 적응하도록 내버려두거든요. 물론 일부 국가에서 간단한 간식이나 보충제 정도는 제공하지만 한국처럼 체계적으로 식단 관리를 해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평창 올림픽과의 비교예요. 곽윤기 선수가 언급했듯이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선수촌 식당 음식이 너무 훌륭해서 외국 선수들이 오히려 살이 쪄서 나갈 정도였다니까요. 한식 뷔페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 음식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맛과 질도 정말 최상급이었대요. 외국 선수들이 평창 선수촌 식당을 미슐랭급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니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가죠.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같은 한국 음식은 물론이고 파스타, 스테이크, 초밥까지 전 세계 음식을 최고 수준으로 제공했어요. 심지어 채식주의자나 종교적 이유로 특정 음식을 못 먹는 선수들을 위한 메뉴까지 세심하게 준비했거든요. 평창 때 외국 선수들이 식당에서 음식 사진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평창 음식 미쳤다.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는 반응이 쏟아졌던 거 기억나세요? 그 정도로 평창은 선수들 식사 하나까지 완벽하게 케어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저력이거든요. 경기장이나 경기 운영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선수들의 일상생활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거죠. 그런데 밀라노는 어떤가요? 평창과 비교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시아 음식은커녕 젓가락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니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이탈리아가 준비를 못한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유럽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우리 음식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한 거죠. 아시아 선수들의 식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이 도시락을 챙겨온 게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알겠죠? 이건 단순히 입맛 문제가 아니라 경기력과 직결되는 생존 전략이거든요. 익숙한 음식을 먹어야 컨디션이 유지되고 컨디션이 좋아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잖아요. 한국 선수들이 메달을 따는 비결에 도시락이 한몫하고 있다는 게 과장이 아닌 거예요. 외국 선수들도 이제 알아요. 한국 선수들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들은 준비가 철저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거든요. 도시락 하나에서 시작된 작은 차이가 결국 경기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그게 메달 색깔의 차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 스포츠의 경쟁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한국이 이렇게 세심하게 선수들을 챙기는 건 단순히 음식 문화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한국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정성의 문화거든요.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정성스럽게 차려내고 누군가를 배려할 때는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게 우리 문화잖아요. 어머니들이 자식 도시락 싸줄 때 그냥 대충 싸는 게 아니라 영양 균형부터 시작해서 색깔, 조합, 맛의 조화까지 다 고려하잖아요. 그게 바로 한국식 정성이에요. 그 정성이 국가대표 선수들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채워주는 음식. 그게 바로 한국 도시락의 진짜 힘이에요. 밀라노 선수촌에서 한국 도시락이 화제가 되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한국이 가진 문화적 DNA가 발현된 거거든요. 세심함, 정성, 배려. 이런 가치들이 도시락이라는 작은 그릇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외국 선수들이 부러워하는 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한국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차이는 선수촌 밖에서도 계속 나타나요.
밀라노 거리에서 펼쳐지는 K-데일리케이션 역시 같은 맥락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세심하게 재현해서 외국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만든 거잖아요. 편의점 하나를 만들더라도 진짜 한국 편의점처럼 만들고 뷰티 체험 공간도 진짜 올리브영처럼 꾸민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대부분의 국가 홍보관은 그냥 사진이랑 영상 몇 개 틀어놓고 끝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아예 공간 자체를 통째로 옮겨놨어요. 사람들이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만지고, 먹고, 입어보고, 느낄 수 있게 만든 거죠. 이게 바로 한국식 접근법이에요. 반쪽짜리로 하지 않고 제대로 하는 거죠. 외국 선수들이 한국 도시락을 보면서 와, 진짜 정성스럽다고 감탄하는 것처럼 밀라노 시민들도 K-데일리케이션을 보면서 와, 진짜 디테일하다고 놀라는 거예요. 한국이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대충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완벽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세심하게 준비하고 실행하죠. 이게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해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잖아요. 이게 가능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이런 근성, 이런 디테일에 대한 집착 때문이에요. 뭐든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국민성이 결국 국가 경쟁력이 된 거죠. 밀라노 올림픽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건 단순히 문화 홍보가 아니에요.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본질적인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들이 대충 넘어갈 법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작은 것 하나까지 완벽하게 만들려는 그 DNA가 지금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는 거죠. 선수촌 식당에서 고작 도시락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도시락 안에 담긴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거든요.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정성스럽게 영양을 생각하며 맛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준비하는 그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밀라노 거리에서 컵라면, 국물을 후후 불면서 마시는 모습. 외국 선수들이 한국 도시락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 한국 문화의 힘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K-팝, K-드라마, K-무비.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고 이제는 K-푸드, K-뷰티까지 확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보여준 건 한 단계 더 진화한 모습이에요. 단순히 콘텐츠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수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K-데일리케이션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일상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바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평범한 편의점 문화, 치킨과 맥주 문화, 찜질방 문화.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한테는 신선하고 매력적인 경험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보통 관광이라고 하면 특별한 명소를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에펠탑, 콜로세움, 자유의 여신상. 이런 랜드마크를 보러 가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랜드마크 없이도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그냥 일상이 관광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소프트 파워거든요. 하드 파워는 경제력, 군사력처럼 눈에 보이는 힘이에요. 그런데 소프트 파워는 문화적 영향력, 매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죠. 한국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 파워를 보유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이 얼마나 큰지 밀라노 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K-데일리케이션에 매일 찾아오는 이탈리아 젊은이들을 보세요. 그들은 단순히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라 한국인처럼 살아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화장품을 써보고, 한국 음악에 맞춰 춤추고, 한국 스타일로 꾸며보고 싶은 거죠. 이게 문화적 영향력이 아니면 뭐예요? 그리고 이런 영향력은 단순히 젊은 층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선수촌에서 한국 도시락을 부러워하는 외국 선수들을 보세요. 그들은 세계 각국에서 온 엘리트 운동선수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각국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한국 음식 문화에 감탄하고 한국의 세심한 준비성에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 아세요? 올림픽 선수들은 귀국하면 인터뷰도 하고 소셜미디어에도 글을 올리잖아요. 밀라노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 도시락이 정말 부러웠다. 한국은 선수 관리가 남다르다는 이야기들이 각국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예요. 억지로 우리나라 좋습니다. 광고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걸 자발적으로 퍼뜨리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효과적인 홍보 전략이에요. 광고비 수십억 써도 이런 효과 내기 힘들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냥 평소대로 했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평창 올림픽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외국 선수들이 평창 음식에 감동해서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한국 음식 미쳤다. 평창 선수촌 음식이 올림픽 역사상 최고라는 반응들이 쏟아졌죠. 그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밀라노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평창 때는 우리가 주최국이니까 잘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탈리아가 주최국인데도 한국이 화제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생각해 보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